안녕하세요. 유캔입니다. 오늘은 휴대폰이 아니라 아이패드로 한번 촬영을 해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영상이 중간에 끊겼는데 그 뒤로 이어서 촬영을 할 때 아이패드로 촬영을 해봤을 때 어, 생각보다 새로운 느낌이어가지고 아이패드로 한번 촬영을 해보고 싶어서 오늘은 아이패드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팔 가디건인 스프라우트 카디를 캐스톤을 해서 왔고요. 이거는 제가 이번 달 안에 도안을 준비를 해서 테스터까지 하는 게 목표인 그런 도안입니다. 글로우 레이스를 삼합으로 합사해가지고 글로우 레이스 단독으로 뜨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이전에 글로우 레이스 모스 컬러로 한번 떴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때 뜨면서 적어놓은 메모를 보면서 다시 한번 뜨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캐스톤을 했고 저의 뜨개 근황으로 이번 달에 튜토리얼로 오겠다고 약속을 드렸던 원래는 셋인 슬리브를 가져오려 했지만 새들 숄더로 뜬 게 무늬가 너무 많아가지고 새들 숄더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지금 그것도 캐스톤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반응이 좀 괜찮고 하면은 기본 셋인 슬리브 튜토리얼도 가져올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튜토리얼을 촬영을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튜토리얼 촬영 자체가. 저는 지금처럼 해가 떠 있을 때 더 잘 보일 줄 알고 해가 떠 있을 때 촬영을 해봤는데 실 색깔을 잘못 고른 건지 아니면은 구도를 잘못 잡은 건지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기법을 막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촬영을 했는데 사용은 못할 것 같고 다른 좀 더 잘 보이는 밝은 실로 다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뜨개 수다를 촬영을 하고 여유가 나면은 그것까지 촬영을 더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가디건은 율리님의 또봄 가디건이고요. 이거 올렸는데 인스타그램에 인기가 아주 폭발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셨는데 치마에 대한 문의가 종종 들어와요. 많이는 아니고 한 두세 분 정도가 치마는 판매 계획이 없냐고 여쭤보시는데 이게 제 도안이 아니라서 제가 임의로 판매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율리 언니한테 물어봤는데 요즘에 좀 바쁘신 건지 아니면은 어, 아니 근데 시기가 생각을 해보면 바빴던 것 같아요. 그 이번에 나온 페스츄리 뭐더라? 페스츄리 크로버? 뭐 그런 스웨터를 출시를 하느라고 한창 바쁜 때에 제가 물어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은 알려달라고 제작 노트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아마 세트 치마가 세상에 나올 일은 힘들지 않을까요? 문의를 저한테 주시면 안 되고 물론 제가 이제 문의를 활용을 해서 만들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이유는 100번 이해를 하는데 사실상 이 문의와 도안의 저작권은 율리님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뜨려고
제 뜨개줄을 쭉 잡아봤는데 다 무매더라고요. 지금 뜨고 있는 스프라우트 카디도 무매이고 이거 말고 튜토리얼 촬영하겠다고 한 가디건도 새들 가디건도 무매이고 그러고 이번 달에는 제가 니드니츠님의 니드모어 스웨터를 티에스톤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무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에 4F5가 좀 빡셌는데 사실 치마는 이틀 만에 떠버렸기 때문에 괜찮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는 4F5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볼까? 제가 글리터 가디건을 여름 버전으로 뜨려고 사둔 어프가 있는데 그거를 캐스톤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뜨개를 시작하면서 책을 거의 안 읽었거든요. 뭐, 뜨개 하는 기간이 제가 2021년 정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2023년인데 그 사이에 읽은 책이 글쎄요, 두 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마저도 한 권은 지금 읽다 말았는데 제가 원래는 뜨개를 안 할 때에는 책 읽는 거를 좀 좋아했거든요. 막, 되게 편식 심하고 재밌는 것만 골라보고 그러기는 했는데 그 책을 읽는 시간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책도 안 읽고 그러고 음악 듣는 것도 좋아했었는데 맨날 유튜브 틀어놓고 아니면 넷플릭스 틀어놓고 뜨개를 하니까 음악을 들을 일도 없고 이제 뜨개를 하다 보면은 그 뜨개 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바늘을 잘 놓지 않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산책도 안 나가고 그냥 집에 앉아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만 틀어놓고 뜨기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뭐랄까, 점점 더 바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랄까, 제가 삶에서 취하는 즐거움이 뜨개를 하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뭔가 다양한 즐거움을 골고루 취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뜨개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만 좀 왕창 얻고 나머지를 좀 방치한다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최근에 다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고 있고요. 책을 읽으면서는 뜨개를 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뜨개 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책을 읽고 있는데 책을 읽는 시간도 좋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오랜만에 읽어서 그런지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집중이 좀 잘 안 되는 장르를 고른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내가 집중력 하나는 자신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집중이 안 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들을 골고루 취하고 계신가요? 혹시 뜨개에만 매몰되어 계시진 않은가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유튜브랑 넷플릭스를 많이 보지 않는 그런 삶을 좀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지낸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되려나 말려나 할 겁니다. 근데 벌써도 좀 좋다고 느껴져요. 그 전에는 끊임없이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볼거리를 사냥하려 다니고, 어, 그러고 나서 보는 거는 정작 머리에 오래 남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유희
오락용으로만 보고 감상이 끝난 다음에 마음에 남는 게 없이 또 새로운 자극을 찾아서 열심히 사냥을 다니던 나날들이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아, 맞다. 나 책 읽는 거 좋아했지? 이러고 책을 읽고 그러면은 내가 음악 듣는 것도 좋아했는데 하면서 이제 제가 자주 듣던 음악들을 이제 저는 사운드 클라우드에 1시간짜리 정도 되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는 믹스를 듣거든요. 그거를 이제 1시간, 30분, 1시간 동안 일정한 그 분위기, 무드를 유지하면서 그게 제 마음에 드는 그런 믹스들을 라이크를 찍어 놓고 이제 제 라이크 목록에서 주로 듣는 편인데 이렇게 음악을 듣다 보니까 제가 아티스트가 누구고 노래 제목이 뭐고 이런 거를 잘 몰라요. 그거를 이제 시간을 내서 뭐 가사를 듣고 검색을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멜론도 쓰기는 하거든요. 멜론에 음악 검색 기능을 쓴다던가 뭐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제가 뜨개를 하느라 그럴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했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감회가 새롭다고 해야 될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뭔가 예전에 되게 좋아하던 거를 오랜만에 하면서 아, 맞아, 나 이거 좋아했지 하는 그런 기쁨 있잖아요. 그런 기쁨들을 요새 느끼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찾아본 아티스트가 누구냐 하면은 어, 이분이 혼자 아티스트인 걸까요? 아니면은 단체인 걸까요? 그냥 그 누구가 불렀는지 이렇게 이름만 확인을 하고 그룹인지 싱글인지도 안 봤는데 휘바시라는 어, 불란서 아티스트 불란서 너무 옛날 사람 같네. 프랑스 아티스트이고요. 노래가 불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차마 검색을 가사를 듣고 찾아볼 수는 없었고 저는 불어를 안 하거든요. 멜론에서 음악 검색 기능을 사용했더니 나오더라고요. 국내에서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멜론에서 좋아요가 찍힌 수는 정말 적었거든요. 근데 저는 믹스로 그 아티스트 노래들이랑 다 구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이제서야 찾아봤네 하고 조금 씁쓸했답니다.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불어에 대한 로망이 조금 있거든요. 제가 전공이 서양화인데 이제 그때 같이 학교를 다니던 언니 한 명이 해준 얘기가 진짜 인상 깊었던 게 그 언니는 제2 외국어로 아마 스페인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스페인어가 이제 전 국가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언어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영어랑 같이 가장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는 언어가 스페인어인데 그 활용성이 무궁무진한데 어떻게 딱 미술계에만 오면은 쓸모 없어지는 게 스페인어고 불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프랑스에서만 쓰잖아요. 캐나다도 일부는 불어를 쓰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그거는 사실 식민 지배의 흔적이죠. 아무튼 프랑스어는 그렇게 활용도가 없는데 이상하게도 미술계 쪽으로만 오면은 너무 이제 많이 쓰이다 보니까
막 장르나 이런 것도 불어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교양 불어를 들었었는데, 어, 그때 뭔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학교가 너무 가기 싫고 그래가지고, 특히 불어 수업이 되게 가기 싫었거든요. 신청을 해놓고 드랍도 안 하고 엉망진창으로 다니다가 시험을 쳐도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을 치러 가기는 또 갔어. 교수님이 괘씸죄로 저한테 D0였나 D-였나를 주셨고요. 그래도 제2 외국어 성적을 채워야지 졸업을 할 수 있어가지고 나중에 교양 일본어를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양 일본어랑 넷플릭스에서 본 애니메이션의 빨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더듬더듬 들어보면은 한 30% 정도는 이해할 수 있고, 예, 그런 애매한 일본어 재능을 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아무튼 그때부터 불어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불어를 인강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냥 넷플릭스나 유튜브 앞에 틀어놓고 뜨게 하듯이 그 인강을 앞에 틀어놓고 뜨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각 잡고 공부를 안 하니까 머릿속에 남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기 위해 뜨개 시간을 희생하는 것처럼 불어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뜨개 시간을 희생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요즘의 근황이 불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다시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읽은 책도 하필이면은 프랑스 소설입니다. 어, 알랭 로브 그리에의 질투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게 내용이 그 화자의 아내랑 화자의 친구랑 불륜을 의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제가 다른 책을 읽다가 이제 누보 로망이라는 장르에 대한 설명으로 대표작으로 이 로브 그리에의 질투라는 책이 이렇게 쓰였어요. 예시로. 그거를 보고 난 뒤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질투라는 책이. 그래서 어디 다른 데 적어놨다가 이번에 도서관에 갔는데 있길래 대여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 누보 로망이라는 장르도 이게 불어예요. 그래서 new novel, 새로운 소설, 신소설쯤으로 번역이 될까요? 그런 장르인데 이게 같은 말로는 안티 로망, 그러니까 반소설 또 같은 장르고요. 시선학파도 이제 같은 동의어거든요. 이 장르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주관적인 의견이나 감정이 안 들어가고 현상만 줄줄이 혹은 풍경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서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잘 안 읽히는 것도 있었거든요. 뭔가를 되게 너무 지나치게 세세하게 묘사를 하는데 그게 처음에 읽을 때는 거기에서 제가 정보를 캐치하려고 했어요. 뭐 집이 어떻게 생겼고 거기에 그림자가 어떻게 지고 그 그림자를 따라서 가면은 뭐가 있고 이런 게 되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거를 아무리 모아서 집의 구조를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의도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외에도 좀
징그러울 정도로 되게 자세한 묘사들이 막 나오는데 그 막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아내랑 친구랑 시내에 나갈 일이 있어서 그 전날 저녁부터 나갈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시골이라서 길도 안 닫혀 있고 그 이렇게 겸사겸사 나갈 일이 있을 때 나가면 좋으니까 그게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약간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편하게 갈 수 있는데 왜 진작에 이런 약속이 없었나 싶을 정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약속을 잡고 나가는 장면이 있다가 소설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 아무튼 이제 그 약속을 잡는 거랑 실제로 나가는 거랑 그리고 돌아와서 수다 떠는 거랑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랑 이런 게 시간 순서로 적혀 있지 않고 이걸 묘사했다가 저걸 묘사했다가 이걸 묘사했다가 다시 이걸 묘사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내용이 되게 반복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차에서 내리는 아내를 묘사를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아, 아내가 차에서 내렸구나. 앞창문으로 잠깐 고개를 넣는구나. 그러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구나. 뭐 요 정도로 읽었다면 나중에는 어, 그 동작이 되게 익숙하다는 듯이 묘사를 해놓거든요. 뭐 그래서 저걸 얼마나 자주 했으면은 저 동작이 저렇게 거슬리는 거 없이 매끄럽게 되는 걸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게 하는데 그런 묘사 방식이 좀 특징적이더라고요. 읽으면서는 되게 어, 재밌지는 않았어요. 읽으면서는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나중에 다 읽고 나서 이제 뒤에 옹기니의 말 이런 게 붙어 있잖아요. 해설처럼 살짝 붙여주셨는데 그거를 읽고 나니까 이런 거였어? 하면서 그때 이제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책을 읽어서 신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소설에 대한 설명은 너무 제가 중구난방으로 해가지고 편집을 하면서 통편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아무튼 요즘에 독서에 다시 푹 빠져 있고요. 원래 제가 책을 읽고 마음에 드는 문장이 나오면은 그 책의 문장을 필사하는 공책이 있었거든요. 그 공책도 2020년인가 21년인가에 있었는데 오랜만에 펼쳐서 마음에 드는 문장을 좀 적었습니다. 적고 이제 예전에 어떤 문장들을 꼽았었는지 다시 보는데 어, 문장을 좋아하는 취향은 정말 바뀌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이게 어떤 책이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 책의 정말 일부인 문장만 남고 책 전체는 가물가물해가지고 이거 문장만 옮겨 적어서는 책을 읽었다고 할 수가 없구나 하고 독후감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후감을 적는 노트를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제가 대학교 20살 이후로 독후감 적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때도 과제로 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자발적으로 쓰는 독후감은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일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독후감을 적어보니까 이게 좋은 거구나.
좋으니까 하라고 그렇게 과제를 내줬던 거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검사를 받는 목적이 아니니까 좀 더 자유롭게 적을 수 있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독후감까지 적어서 지금 책을 완전히 책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 것 같다는 기분이 좀 듭니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이게 촬영을 하고 나면은 티가 안 날 때도 있는데 제가 말하면서 느끼기에는 살짝 잠긴 건지 쉬려는 건지 하는 그런 애매한 상태예요. 아, 그러고 지난주부터 언니가 본가에 들어와서 강아지랑 동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가 아침에 저를 깨우러 오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엄청 적극적으로 깨우지는 않고 그냥 아침 인사를 하러 오는 느낌으로 그렇게 오는데 정말 너무 귀여워요. 어떻게 저렇게 귀여울 수가 있지? 너무 행복한 나날입니다. 이 마커랑 케이블이 책상을 치는 소리가 거슬릴까봐 혹시라도 조금 걱정이 되네요. 괜찮을런지 과연? 아, 그래서 제가 최근에 검색해봤다고 했던 그 아티스트 있잖아요. 그분의 노래 중에 요즘에 가장 꽂혀있는 노래는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번역을 하면은 7월이라는 노래거든요. 완전 여름 느낌의 노래인데 지금 여름이 오려면 아직 좀 멀었잖아요. 5월 2일인데 아직 5월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은 어, 아직은 긴팔 반바지의 계절일 때였던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제 기억에 여름이 늦게 오고 그러고 갈 때도 생각보다 늦게 가는 것보다 더 늦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고 갑자기 엄청 한겨울 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적어도 한 7월쯤 돼야 진짜 덥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름이 왜 이렇게 올해에 따라서 설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름에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여름실도 지금 흠뻑 질러놨고 노래도 여름 노래를 들으면서 설레하고 있고 어, 옷도 제가 여름 냉장고 바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벌써 미리 좀 사놓고 있어요. 왜 이러는 걸까? 여름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더위를 진짜 많이 타고 땀이 진짜 많은 편이어서 보통 여름을 그렇게 기다리진 않거든요. 여름이 오면은 그냥 제가 식욕도 떨어지고 입맛이 없는데 기력도 없으니까 그냥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누워있기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올해는 유독 여름이 좀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이거 여름 계획을 세워둬야 될 것 같을 정도로 여름을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름이 기대가 되시나요?
저는 여름에는 항상 뜨태기가 와서 뜨개를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왠지 이번 여름에는 뜨태기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름실을 많이 사서 그런지 이번 여름에는 뜨개가 즐거울 것만 같아요. 그리고 뜨개뿐만이 아니라 그냥 즐거울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5월이 됐으니까 슬슬 효도암뜨도 막을 내리고 직관 보는 방을 열어야 하는데, 어, 이걸 아직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직관을 보는 게 사실 좀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한 달에 직관 하나를 보는 게 불가능해가지고 이제 같은 시를 계속 주구장창 쓴다는 전제하에 잘하면 두 달에 하나는 볼 수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도 좀 진도가 빠른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의 실만 잡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글로우 레이스를 뜨고 있는데 글로우 레이스를 사용해서 하나를 F5하고 바로 같은 컬러 같은 실을 잡지는 않잖아요. 실에 너무 질리니까. 그래서 지간 보는 방을 열면은 뭐 기존에 떴었다가 남은 실을 사용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재밌겠다, 저렇게 되면 재밌겠다 하는 생각들은 많은데 그게 실제로 정말 그렇게 즐겁게 굴러갈지는 또 미지수라서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지간 보는 방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수요조사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본격적이지는 않고 스포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닌데 암튼 이렇게 밀어서 관심도를 표현할 수 있는 스티커랑 같이 이렇게 올려놨는데 관심이 좀 있으신 분은 그래도 6명 정도밖에 안 되시는 것 같고 이거를 올렸더니 또 옐비 언니한테서 DM이 왔거든요. 근데 언니가 얼마 전에 딱 지간 봤는데 아쉽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겠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언니가 출산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정말로 참여하기는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러고 이제 코온사를 쓰시는 분은 직원을 보는 거지만 볼이나 타레를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볼 게 없잖아요. 자투리 실을 활용한다고 해도. 그래서 조금 내용을 바꿔야 되나? 그러니까 방 제목을 바꿔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있고 그러고 이제 가장 걱정인 거는 효도암뜨가 잘 안 굴러갔던 게 저는 이제 연령대 폭도 너무 넓고 뜨는 작품도 서로 공통점이 없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서로 공통 관심사 이런 게 막 많지가 않아가지고 서로 뭔가 올리면은 예쁘다고 칭찬은 하지만 뭔가 그냥 읽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활발하고 재밌는 방을 만들고 싶은데 이번 직관 보는 방 역시 직관을 본다는 것 말고는 서로 공통 관심사는 없을 것 같아서 방이 좀 지루할까봐 그게 좀 걱정입니다. 기왕 방을 만들 거면 재밌게 만들고 싶은데 제가 처음 열었던 함뜨는 굉장히 재밌게 잘 굴러갔는데 그 뒤로는 글쎄요, 그렇게 거기처럼 엄청 재밌게 굴러갔던 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달에는 직원 보는 방이 오픈될 겁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의 인스타그램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직원 보는 방에서 과연 저도 직원을 볼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옷을 어디서 주로 구매하시나요? 저는 예전에 학생 때는 그 고속터미널 지하상가나 동대문에 막 APM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말고도 뭐가 많았는데 밀레오레 막 이런 데 가가지고 옷을 샀었는데 성인이 되면서는 저는 학교 근처가 번화가였어가지고 학교 근처에서 많이 샀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않으니까 거기로 갈 일도 없고, 어, 동대문이나 그 고터도 이제는 제가 갈 때가 아닌 것 같고 해가지고 옷을 어디서 사야 하나 하다가 인터넷으로 사려고 그 어플을 몇 개 받아봤거든요. 지그재그 에이블리부터 무슨 서울스토어, 무신사 이런 것까지 다 받아봤는데 옷 가격을 보고 옷을 보는데 다 이제 너무 어, 잘못하면 툭 뜯어질 것 같거나 아니면 무슨 한 바지가 무슨 막 10만 원에 티셔츠 막 6만 원 하고 막 그런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기서는 옷을 못 사겠다 이러고 저는 요즘 쿠팡에서 옷을 사거든요. 쿠팡에서 옷을 사면 여러분 제가 지금 바지를 두 개를 시켰는데 여름 냉장고 바지를 시켰는데 두 개를 사도 4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바지 한 장에 10만 원을 보면 저는 하고 사실 요즘에는 바지가 한 장에 4만 원만 해도 좀 저렴한 것 같거든요. 근데 어, 저는 아직 옛날 물가에서 빠져나오질 못해가지고 쿠팡에서 옷을 사고 있는데 주변에 쿠팡에서 옷을 산다 그러면 다들 쿠팡? 이래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쿠팡에서 옷을 사는 게 잘만 고르면 꽤나 유용하게 입을 수 있답니다. 제가 작년에 쿠팡에서 여름 바지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 그때 그레이 컬러를 샀는데 너무 잘 입고 다닌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레이 컬러가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걔를 너무 잘 입고 다녔다니 그럼 얘가 블랙이면 얼마나 활용을 잘할까 싶어가지고 이제 작년에 그 바지를 샀던 대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품절인 거예요. 그냥 영국 품절이길래 그 같은 쇼핑몰에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 쿠팡 판매자가 쇼핑몰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중구난방한 쇼핑몰에서 옷을 들여와서 판매하는 것 같아서 뭔가 분위기도 정리가 안 돼 있고 제가 보기에는 품질도 가격도 중구난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새로 내가 원하는 냉장고 바지 스타일을 검색을 해가지고 사자 해서 검색을 해서 고르고 고르다가 저렴한 거를 두 개를 시켜봤는데 지금 하나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주머니도 있고 기장도 딱 제 신장에 맞고 시원하고 그러고 허리 고무줄도 넓은 밴드여가지고 너무 옥죄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흘러내리지도 않고 저는 이제 밴드가 넉넉하면 흘러내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건 또 아니라서 딱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고 다른 바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거기서 바지를 사면서 여름 원피스도 한번 사봤는데
그 원피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로 제가 지그재그나 이런 데에서 사본 적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뭐 몇 번 안 입었거든요. 그렇게 몇 번 안 입고 방치를 했는데 이번에 시킨 원피스는 되게 마음에 들어서 되게 시원해요, 재질이. 그래서 이번 여름에 엄청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그냥 어, 원피스 자체가 저렴하기도 저렴하니까 거의 매일 입다시피 해서 자주 빨고 해지더라도, 그러니까 한철만 입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그런 원피스가 와가지고 이거는 찜공을 잘 해놨다가 해지면 또 사야지 하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날이 더워지고 하면은 아마 제 피드나 아니면 저의 채널에서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거는 어제 사온 맥도날드 커피입니다. 요즘 동생이 늦게 들어와가지고 어젯밤에 야식을 사들고 왔는데 맥도날드를 사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자마자 너무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원래 어제는 강아지가 산책을 한 번만 나가려고 그랬는데 맥도날드 가는 김에 겸사겸사 해서 두 번째 산책까지 같이 가서 맥도날드를 들렀거든요. 근데 저는 맥도날드를 먹을 때는 콜라를 항상 아이스 커피로 바꿔서 먹어요. 어차피 콜라를 시키면은 다 먹지도 않는데 어, 커피는 시키면 다 먹으니까 맥도날드 커피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항상 커피로 바꾸는데 어제는 밤늦게 가가지고 커피로 바꿀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언니가 그거 커피로 바꾼 다음에 얼음 건져놓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음날 먹자 이래서 좋은 생각이다 하고 언니도 저도 다 아이스 커피로 바꿔왔거든요. 그거를 이제 오늘 먹었고요. 맥도날드 커피가 맛도 괜찮은데 카페인 함량이 체감상 디카페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게 좋은 것 같고 이제 저는 되게 진한 커피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카페인이 원래 몸에서 대사가 완전히 돼서 나가는 데에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이제 이 빨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거는 뭐 한 6시간 정도면 빨이 떨어진다고 생각은 드는데 사실은 그때가 이제 가장 피크를 칠 때이고 이제 어느 정도 좀 가라앉았다, 효과가 좀 가라앉았다 하는 게 하루 정도 지난 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몸에서 빠져나가는 건 일주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요즘 완전 카페인 정키로 살아왔는데 뭔가 항상 카페인에 절어 있는 느낌이 요즘 살짝 드는 거예요. 근데 카페인은 한 번에 팍 줄이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 제가 가끔 보는 의사 유튜브가 있는데 그 내과 의사 선생님이 카페인은 한 번에 팍 줄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카페인은 혈관을 긴장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뇌혈관이 그래서 평소에 이제 긴장되어 있다가 카페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약간 느슨해지면서 피가 잘 안 돌아가지고 천천히 용량을 줄이는 게 카페인을 끊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거랑은 다르게. 왜 담배나 이런 거는 한 번에 팍 끊으라고 하잖아요. 술도 그렇고.
근데 카페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원래 집에서 커피를 내려 먹는데 맥도날드에 가서 사 먹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찰토마토 방송이 오디오가 아주 잘 들어가겠죠? 이거를 기다렸다가 찍어야 되겠죠? 잠깐 끊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찰토마토 감자 트럭이 가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오늘 이불 빨래를 하는 날이라 가지고 어, 세탁기가 다 돌아갔길래 건조기로 옮겨주고 그러고 맥도날드 커피가 카페인이 조금 모자란 것 같아서 홍차도 내려왔습니다. 주전자를 좀 예쁜 걸 쓰고 싶은데 이 주전자는 아빠가 사무실에서 쓰던 티팟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쓰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투명하고 결이 좀 있는 그런 유리팟을 좋아하는데 그거를 제가 가질 수 없어가지고 왜냐면 저는 이미 있으니까 있는 걸 잘 쓰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티팟을 차를 잘 먹는 친구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저희 집에는 차 선물이 올 일이 많은데요. 아빠가 직업이 교수여가지고 학생들이 화과자나 차를 선물로 보내올 때도 있고, 요즘에는 그게 안 되나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별로 받은 게 없는 것 같네요. 그러고 언니도 선물로 차를 받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는 차를 마시는 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마시는 게 저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적극적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냐면 찻잎을 티백에 든 게 아닌 찻잎을 우려서 먹고 뒷정리를 할 정도로 차를 열심히 먹는 거는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릴 때 엄마가 옆에서 한 잔씩 이렇게 얻어먹고 그냥 그 정도? 아니면은 이제 티백으로 먹거나 하는데 저는 잎차도 좋아해가지고 그 이나님이 유튜브 채널에서 맛있다고 얘기하시던 차가 있는데 이름이 뭐더라? 그 가향차였는데 제가 그런 비슷한 느낌의 가향차를 캐나다에서 사온 거를 다 먹고 너무 아쉬웠던 찰나에 그 또 비슷한 느낌의 가양차를 사서 마셨는데 걔도 다 떨어져가지고 그게 다 떨어졌을 때 이제 이나님이 추천했던 차를 사서 마셔보고 있거든요. 걔도 티백을 추천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용량이 많은 잎이 말려 있는 게, 그러니까 말린 잎차로 들어있는 거를 사가지고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걔가 카페인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지금처럼 카페인이 완전 필요할 때는 홍차를 내려서 먹는데요. 조금 따라서 시켜놓고 저의 홍차 취향을 말하자면 저는 얼그레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마 홍차 하면은 얼그레이부터 생각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홍차 종류를 잘 모르다가 언제 한번 확실히 하고 싶어가지고 어, 세 가지 종류 정도 파는 데에 가서, 아니다. 맞아. 세 가지 정도를 파는 데에 가서 마셔봤는데 거기에 얼그레이가 있고 잉글리시 브렉퍼스트가 있고 다질링이 있었거든요. 세 가지를 이제 다른 날로 이렇게 해서 시켜서 먹어본 결과 저는 다질링이 가장 입맛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홍차를 마시러 가서 다질링이 있으면 무조건 다질링으로 하고요. 다질링이 없어도 얼그레이는 시켜 먹지 않습니다. 그 어, 얼그레이의 설명을 보면은 오렌지 껍질 같은 향이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향이 홍차와의 그 조합이 그다지 어우러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편이어가지고 잘 안 먹습니다. 대신에 이제 무슨 밀크티를 먹어가지고 홍차 시럽 이런 거를 넣어서 먹게 되는 경우에는 얼그레이도 먹기는 해요. 그런 밀크티 보통 얼그레이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기는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다질링을 내려왔고요. 요거는 이제 한 번 분량만 남아있어요. 뜨거워 보여. 한 번 더 우려 마실 분량만 남아있고 다 먹었습니다. 저는 원래 차의 맛을 알던 사람은 아닌데 대학교 때 제일 친했던 동기가 차를 좋아해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좀 차 맛을 알게 된 케이스예요. 차가 좋기는 좋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가 있으면 선택지에 커피가 있으면 커피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마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뭔가 마시고 싶다 할 때 차를 찾는 것 같아요. 영국인은 아니라서 제가 차만 마시는 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이 촬영이 끝나고 나면 제가 왠지 못 쓸 것 같다고 했던 늘림 규칙을 설명하는 부분을 재촬영을 해야 돼요. 근데 이미 제가 뜨고 있는 편물은 셋들까지 완성을 해서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새로운 실로 기법 설명만 할 작은 스와치처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달에 떠야지 생각한 것 중에 2개는 지금 캐스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돌연 지난달에 퍼프티 아니지 자꾸 퍼프티라 그런다. 지난달에 무드니트를 뜨던 실이 꽤 남았거든요. 그걸로 볼레로를 떠보고 싶어가지고 간단하게 캐스톤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스케줄에 우선적으로 있는 친구들을 떠주고 이제 튜토리얼 촬영을 해야 되는데 해가 져서 걔는 더 뜨면 안 된다던가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뜨려고 캐스톤을 해놨어요. 그 볼레로는 그냥 손 가는 대로 뜨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정말 못생기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달에는 뜨개를 정말 달려서 했거든요. 그 아빠한테 드리려고 했던 옷이 조각조각 바텀업인데다가 되게 복잡한 케이블 무늬였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러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4개나 F4를 했잖아요. 거의 쉬는 틈이 없이 뜨개만 미친 듯이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 달에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뜨개를 해야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뜨개만 하니까 너무 생활이 건강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영상 초반에서도 얘기했듯이 책도 좀 보고, 제가 운동은 그냥 원래 다니던 센터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그게 있어가지고 아예 안 했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했다고 보기에도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는 그거 외적으로도 제가 따로 챙겨서 운동을 하거나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요 보드로 계속 찍고 있다가 지금 깨달은 건데, 뜨개하는 모습이 잘 보이진 않네요. 이게 바늘이 2개가 다 보여야 재밌던데. 요 구도는 살짝 실패인가 싶네요. 이제 5월이 됐으니까 제가 올해 해야지 하고 버킷리스트로 적어놨던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스스로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해야지 결심한 거를 많이 이룬 것 같기는 한데, 막상 봤을 땐 아닐 수도 있고, 또 이제 새로 하고 싶은 게 생겼다면 지금쯤 이제 재정비를 해서 남은 1년을 잘 굴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보려고요. 아니, 요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뜨기만 해서 그런가? 시간이 너무 많이 빨리 가가지고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벌써 5월이라니. 조금이라도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하고 즐거운 활동들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뜨개만 하다가 한 해가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닌가 싶네요. 여러분들은 올해 들어서면서 신년 다짐이나 버킷리스트 계획 같은 거 세우셨나요? 따로 적어두셨나요? 저는 제 다이어리에 따로 적어놨는데, 여러분들도 요맘때쯤에 다시 한번 그거를 펼쳐보면서 다짐을 복기하면서 또 이제 살짝 지쳤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시기가 살짝 이제 신년 다짐을 빡 했다가 지금쯤 슬슬 힘든 시기이잖아요. 이런 지친 시기에 마음을 달래면서 다시 한번 다짐도 다져보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들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의 뜨개 수다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얼른 그 새들 늘림 설명을 촬영하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랑 함께 했던 시간이 즐거우셨길 바라고, 이후에도 즐거운 뜨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번 단까지만 뜨고 저는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뭔지 알죠? 이
중간에 내려놓기는 싫은 거. 저는 바늘마개도 잘 안 쓰고 바늘마개를 쓰지 않더라도 코가 잘 안 빠지는 편인데 그래도 이렇게 중간에 내려놓는 거는 괜히 아무 일도 없을 텐데도 마음이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그러고 어차피 몸통이 작아서 금세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튜토리얼을 찍으면서 너무 걱정이 되는 게 튜토리얼을 못 쓰게 될까봐 너무 걱정이에요. 잘 안 보이고 뭔가 제가 최대한 초보자분들이 이 영상만 보고 뜨실 수 있게끔 하고 싶은데 어, 제가 그렇게 하기에는 설명이 별로 촘촘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되게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떴는데 만약에 핏이 안 예쁘면 제가 이거를 튜토리얼로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되게 걱정이에요. 한번 떠봤던 옷이기는 한데 저 옷은 핏이 되게 예쁘게 나왔지만 또 저는 뜨개를 해보니까 모든 거를 확신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한번 떠봤던 옷이라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실이 바뀌면 또 바뀌고 그래가지고 어, 부디 잘 나와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튜토리얼을 제가 찍고는 있는데 혹시 튜토리얼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망했구나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망해도 뭐 튜토리얼 찍는 수련 한번 했다 생각하면 되니까 너무 절망하지 않도록 해볼게요. 이번 단 맞춰줬고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바늘이 둘 다 보이는 구도로 요렇게 혹은 요렇게 암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돌아와 볼게요. 안녕.